한전 산업을 하면서 오늘 하는 종목들은 좀 대체적으로 우울하네 그랬는데 바로 현대바이오가 마지막이네. 당황스럽게. 현대바이오는 내가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현대바이오 얘기를 먼저 하자. 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일단 실적 얘기를 먼저 하고, 적자 지속인 기업, 더군다나 저착폭이 확대가 되고 매출은 추가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 굉장히 안 좋지, 사실.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 음, 여기서부터인가? 어, 여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9년 6월. 매출이 이제 좀 막 의미심장하게 막 감소를 하는 거지. 2019년 6월부터. 그 전에도 안 좋았지만 2019년 6월이면 2019년에 6월이면 여기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요. 매출이. 근데 차트는 날아간 거지.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 원부터 날아가서 6배가 날아갔는데 이 6배 날아간 거는 사실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날아가는 전형적인 발전주지. 전형적인. 얘가 어떤 거리가 있든 말든 그건 중요치 않다. 실적이 있어야 차트에서 올라가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사실. 장기정선 돌파를 했다고 해도 나는 못 들어가게 하지, 이런 종목은.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 날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래대상 종목 자체가 일단 아니고, 네. 아닌 상태에서 또 대사에 하락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대사 하락 구간에서는 절대 손대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지. 네.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힘든 나날이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지선 저선만 보고 내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를 한다면 응? 한다면 일단 66,000원은 33,000원이 돼야 되는 거지. 33,000원 무조건 폭락을 해야 돼. 그냥. 그리고 추가 폭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만 원으로 향해서 갈 거야, 결국에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데, 얘였던 거지, 이게? 예. 얘가 알려주는 게, 나 더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졌지.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졌지, 그지? 뭐, 얘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라. 그런 얘기인 거고. 그 이후에 돌파를 했냐? 아직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지지선 관점에서 바로 봤을 때는 여기서 올라오는 얘가 더 틀어지고 있으니까 얘는 좋은 거지. 이렇게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이쪽에서 돌파는 이미 한번 일어났어. 이후에 지지선 역할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돌파도 됐어. 그지?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얘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럴 때 파는 거는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 이런 위치에서 파는 거는, 이때 파는 거는 더군다나 손절이었는데, 이 상승 지속 패턴이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거야. 스텝 2에 기본편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나갈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에 이 기본 봉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상승 반정 캔들과 기본 이제 봉 차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본 패턴 나오고 기본 캔들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 반정 캔들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나서 상승 반정 캔들 다음이 상승 지속 캔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걸 안 배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한번 배우긴 했지 물론.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빡시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있잖아.
그거를 대비해서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예제도 충분히 좀 많이 집어넣어놨고, 이쪽은. 그리고 이제, 예, 이쪽은 내가 숙제도 내가 중간중간 계속 넣어놓고 있거든. 그래서, 이쪽을 배우고 났다면,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지금 이런 차트에서. 안 하지 않았어. 손절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손절을 했지. 일부 손절을 하고, 좀 물량을 들고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한 부분 중에, 네. 오늘 정리를 한 부분 중에, 아이고, 오늘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좀 정리한다고 했잖아. 좀 생각의 폭을 넓히라는 의미에서. 내가 MACD를 가르쳤었지, 그지? MACD를 가르치고 나서 MACD 레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수식에 대한 이해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불통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오늘 만든 페이지가 기존에 있던 거고, 얘는 이 페이지 물통에 대한 해석, 그리고 불통에 대한 해석, 이 두 페이지를 오늘 만들었거든. 네. 만든 이유가 그거야. 내가 불통이 보이면 이거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도 되거든. 불통에 빠지는 적이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차트로 가서, 현대바이오 차트지. 지금 불통이 보이거든. 불통이 앞에 보이거든. 네. 근데 이 물통 때문에 조정받는 건 어쩔 수 없어. 음.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서부터 여기는 조정받는 구간이었다라고 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거 불통으로 가지 않을까? 불통으로 가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 음, 이쪽을 좀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불통이 발생을 하고, 그지? 불통이 발생한 이후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뒤에, 6개월 뒤에 날아가기 시작한 것 뿐이야. 그지? 중장기 이상 투자를 해야 얘를 이제 맛보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사실 물통에 빠지면, 지금 이쪽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물통에 빠지면 내가 물통을 빠져나오고 최소 한 달을 홀딩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여기잖아. 또 물통이잖아. 그지? 그럼 물통을 빠져나오고 한 달이니까 또 빠지고 여기고. 여기서부터 빠지고 나서 한 달이니까 요 시점이라고, 요 시점. 그지? 요 시점이 나온다고. 타이밍이. 그래서 물이 마르면, 나름 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근데 불통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투자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더군다나 이 장대항공 같은 경우에 이 장대항공을 해석을 하면 종가를 과거로 빵 쏘는 거잖아. 심리적 저점에서 나왔다고. 얘가. 그러면 이 봉 자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상 이런 애 찾기 하늘의 별따기거든. 다섯 달 이상짜리. 네. 3개월 이상짜리가 나오면 이거는 투자야, 사실. 무조건 투자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는 봉이 나오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나왔잖아, 바로. 그러면 사야 되는 거거든. 지금의 이 차트에 여기까지의 요 기간, 요거를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이거에 해당되는 열매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잖아. 이제 여기지? 여기. 그러면 지지선이 깨진 시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매도하는, 이 청산하는 날이, 이날이 이제 청산하는 날이 되는 거지.
이날이. 청산 시점. 그래서 무릎에서 나는 산 거고, 무릎에서 사서 나는 중기 이상 투자를 한 거고, 어깨에서 팔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이제 투자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장대 양봉이었던 거고, 그지? 장대 양봉이 발생된 이후에 내가 완전히 투자로 전환할지 말지 결정은 이 빨간 불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거든. 이게 됐지? 여기까지 네.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눈여겨서 계속 봐야 되는 거야. 눈여겨서. 그래서 나는 최소 단위를 한 달로 잡은 거고, 한 달로 잡은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달 반 이상, 얘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가. 종가긴 한데. 거래량이, 얘가 없잖아. 얘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이날인데. 아니, 그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건 이제 지나고 나서 해석하는 거고, 지금 해석은 얘를 먼저 해석해야지. 왜냐면 얘가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 지금, 얘는 539%라고 하지만, 내가 전날 이미 거래량이 300%가 떴기 때문에 1500%가 떴던 거래량이라고, 얘가. 네. 1500%라고, 사실. 그래서 그 1500%뜬 게, 얘가 29일이고, 얘가 1월 5일이니까, 한 달 3주 정도, 한 달 3주 정도를 돕는 그런 거래량이 뜬 거지. 그러면 미래로 빵 쏘는 거잖아, 이제. 미래로. 네. 이제 여기서. 그럼 미래로 빵 쏘면 한 달 한 반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더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네. 그래서 내가 시작점은 여기라고 있고, 빨간색이 시작점, 그리고 고가는 쭉 올라가서, 사실 여기서 이제 살짝 물리긴 했으니까, 여기를 고가로 잡는 게 맞지. 그래서 이 시가와 고가 잡고, 종가를 잡고,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과거로 빵 쏘고, 그래서 최소, 일단은 얘가 최소니까, 얘는 더 길어지잖아, 기간이. 최소로 잡고, 일단은 미래로 빵 쏘는 거지. 그러면 아직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이내로 또 다른 장대 양봉이 하나가 또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혹시나 장대 양봉 아니야? 이런 식의. 그래서 얘가 지금 300% 이상 됐어? 지금 400%가 떴잖아, 거래량이. 네. 그럼 얘도 장대 양봉인 거지. 지금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온 거지. 그러면 하락을 멈추게 해줬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70% 이상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생긴 이 봉으로 인해서 불통으로 빠지지 않을까? 불통으로 간다면 또 지랄을 하겠지. 진짜 그럴까? 그걸 보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멍을 볼만하지. 그랬더니 구멍을 봤더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은 이제 구멍이 아직 모이질 않았으니까 얘처럼 이렇게 구멍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던지는 액션을 취해야 그냥 날아가는 거지.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음. 그게 이제 구멍이니까. 네. 지난번에 어떤 거였지? 증권사 어떤 증권사 유안타 증권 이 T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 요즘에는 컴퓨터가 빨라져가지고 바로 되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얘는 이 차트에 이
캔들 유형이 이렇게 나오잖아. 네. 매물대 차트는 있어. 음. 매물대 차트는 이게 존재를 한다고. 그지? 그리고 이제 다른 차트들이 좀 더 많아. 뭐 마운틴이라든지 뭐 계단 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없지. 금융 차트. 네. 금융 차트가 없더라고. 종류는 얘가 더 많은 것 같거든? 검색 안 돼요? 여기? 음. 건물. 2평 건물 2평. 이평금을? 음. 이거? 이평금을 지표? 네. 그러니까 다른 데다 넣는 거네. 음. 그지?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확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평금을 지표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제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없다고. 얘를 있잖아요. 아니 기술적 분석, 아. 기술적 지표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기술적 지표 중에서도 차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보조 지표로 보는 개념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를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이제 의견은 내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사장이라서 시킨다 그러면 내가 직접 짜진 않고 시킨다 그러면 가격 이동평균 밑에 이평금을 지표를 넣어라 라고 할 것 같아. 얘처럼 유한타증권이 더 잘 만들었다라는 거지. 영웅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인 거지. 그래서 어, 내가 좀 순간적으로 이 영문에 이제 되게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영문이 이제 가끔 셧다운 되면 이제 다른 거를 써야 되잖아. 네. 그때 내가 이제 이 유한타 현대증권 쓰다가 이제 이 유한타를 쓰는데 이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형이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네 말대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 기술적 지표 밑에 밑에. 아니 네. 이름이 이제 가격 지표라는 것도 난 되게 마음에 들거든. 사실 가격 지표거든. 네. 이 금물망 차트가.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도 가격 지표인 거거든. 사실. 여기 이 가격 지표 밑에다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만드는 것도 난 되게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이 채널 지표를 별도로 뺐어. 그래서 채널 지표를 별도로 빼고, 엔벨로프와 이 볼린저 밴드 이 두 개를 채널 지표 쪽에다가 넣어줬거든. 근데 이게 이제 유한태 증권이고, 사실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불만이 많은 거잖아. 이 영웅 같은 경우에. 가격 지표 밑에 볼린저 밴드하고 지금 엔벨로프를 여기다 이렇게 위치를 시켰잖아. 근데 뭐 가격 지표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지만 채널 지표라고 별도로 빼는 게 낫지 않나? 나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왜냐면 이렇게 하나의 터널 같은 아니면 터널 지표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현대바이오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영문의 분류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은 거야. 네. 그리고 잘못 구분이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거 잘못 구분돼 있는 거야. 네.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결정된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상당히 많잖아. 그지? 나한테 배울 때 보면. 그러니까 나만의 정의인 거지. 나만의 정의.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잘못된 정의야? 잘못된 정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했더니 수익이 안 나와. 수익이 안 나오면 그건 잘못된 정의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룹핑을 했는데 얘하고 좀 뭔가 안 맞아. 그러면 이건 그룹핑이 잘못돼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지. 질문은 뭐 딱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현대바이오는 근데 적자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제 분석한 거는 지수적 지표로 봤을 때는 불통에 빠져서 이제 대세 상승하지 않을까? 하락이 멈췄을 것 같다. 지금, 얘 때문에 이쪽에서 하락을 멈추게 해준 것 같다. 네. 불통 속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뭐 요걸 가지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격자긴 한데 기술적 지표로만 봐서는 하락도 멈추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실적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닐까. 지금 이제 네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메모帳. 기본적 분석이 있지.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 상태를 보잖아. 네. 그리고 재료를 파악한다고. 네, 얘는 호재가 뭐고 악재가 뭐고 뭐 이런 네,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이제 보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안 봐. 예를 들어서 얘를 안 보고 선택을 했어. 내가 종목 선정을 할 때 무조건 보라고 했는데 내가 네. 못 봤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가 사라고 해서 사봤어 한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무시하면 돼. 무시하고 기술적 분석 보면 되잖아. 다음. 그지? 기술적 분석도 뭐 전 종목 공통이잖아 이거. 모든 보조지표, 공차트 뭐 다 공통이잖아. 재무도 마찬가지잖아. 다 공통이잖아 그냥. 공통으로 뽑아가지고 우량주의 정의를 내리고 성장주의 정의를 내리고 뭐 잡주의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를 막 내렸었잖아. 네. 근데 네가 이제 얘는 안 보겠다. 얘는 안 보겠다. 안 보면 되지. 아니, 안 그다음에 보겠다가 기술적 분석 안 아니 이제 네. 그런 상태에서 샀다면 내가 매매를 뭘 가지고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 네. 매매는 얘야. 네. 그러면 내가 종목을 어떤 거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동기야. 얘를 따르면 돼.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으로 매매를 해버리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근데 여기에서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는 거야. 혼자. 힘들 하라고. 네, 이제 질문할게요. 응. 이제 종목을 분석을 할 때 그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차트가 실적을 기반하지 않는 상승인 경우에 우리가 적전주라는 얘기를 하고 맞아. 그럴 경우에 얘가 무너질 때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점 대비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현대바이오 같은 심지어 경우 상패까지 될 수 있지. 그렇죠. 현대바이오는 지금 되게 적자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중대형주긴 한데 얘가 버틸 거 같냐? 그게 못 버틸 것 같아요. 유보율이잖아. 네. 250%. 네. 못 버틸 얘가 200%였을 때가 요때였던 거야. 네. 180%. 네. 180%에서 12%까지 떨어지는데, 안 망했다? 한 2년 갔잖아. 2년 이상 갔잖아. 한 3년 간 건가? 3년, 한 3, 4년 간 거네. 그지? 물론 중간중간 이제 수혈을 했을 수도 있어. 수혈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한 6년 6년 갔어? 12%. 그러면 지금도 뭐 176%면 뭐 6년은 못 가도 한 4년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 4년 이내는 망할 염려는 없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 심리인 거지. 그럼 기대 심리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생겼어요. 정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유는 이제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 매매는 그래. 매매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 가지고 하고 있거든, 실제. 그렇죠. 매매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뭐 남아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작년에 사서 많이 물렸고 근데 이거를 물타기를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야.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이제 그거를 물타기를 하고 이거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차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를 거라고 지금 뭐 신호는 조금 드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상 그 실적과 그리고 업황이라고 좀 그러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잠잠해진다라기보다 바이오가 더 이상 힘을 실지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은. 작년처럼. 그렇기 때문에 힘이 우려가 되는 거지. 저걸 그치. 아니, 따라서, 이제, 네. 너도 지금 이제 느끼는 거야, 그거를. 나도 초보 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 네. 그러니까, 물타기 할 때 되게 쫄려. 네. 이런 종목들은 물타기 할 때 너무 쫄리는 거야, 사실. 네. 그리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주가 이제 낮아졌잖아. 1%라도 이제 좀 수익 구간 오잖아? 그럼 바로 청산시켜버려. 그러니까 수익이 내가 1%, 그러니까 매도법이 그거잖아. 1% 수익 났을 때 일단 절반만 매도해서 내가 지금 평단가가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으니 좀 더 먹어도 될 것 같다. 근데 이 개똥주들은 진짜 내가 진짜 이 본전치기 한 것만 해도 고마워. 그러면서 그냥 날려버리거든. 네. 그래서 수익이 극대화 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아예 기본적 분석에서 다 날려버리는 게 맞다. 근데 안 날렸다면, 물타기를 정상적으로 다 하는 거야. 매매법대로. 세 번의 기회를 주고. 근데 내가 세 번의 기회를 줘도 되나? 그거는 이제 유보율을 봐야지. 그러니까 뭘 보고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얘 안 망할 것 같아. 1년 내로는 안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1년 내까지는 내가 중장기 저항선 돌파, 장기 저항선 돌파 봐가면서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지금 실적이 계속 적자잖아. 매출도 계속 감소하고. 그러면 물타기 못하지. 이런 기업은. 네. 가뜩이나 이 쫄려 죽겠는데 맞아요. 계속 적자 지속이야. 그러면은 이 쌓는 돈도 계속 날려먹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결론은. 근데 내가 했어. 그러면 손절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손절은 어떤 식으로 잡냐라고 했을 때 네. 항상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45도 지지선이잖아. 근데 굴렸다고 치면 45도 이미 지지선. 지지선은 없다고. 아니 전저점 기준으로 항상 45도 지지선. 이게 날아가면 이거 답이 안 나온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 45도 지지선이 날아가면 이날에 써야 된다는 거지. 손절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아니었다는 거지. 네가 여기서 물을 탔어, 예를 들어서. 네. 실패했잖아. 네. 오른쪽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날 쭉 빠지잖아, 아침에. 네. 아침에 개파락을 했어. 그러면 9시에 바로 그냥 던져야 되는 거야. 손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야지, 사실. 너만의 기준이 뭐냐. 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게 깨지면 손절해야지. 그럼 손절하지 말았어야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룰이 너한테 있냐는 거야, 일단. 이 룰이. 이 손절에 대한 룰인 거잖아, 사실. 네. 그리고 여기 음봉 보이고, 여기 이제 음봉이 하나 또 보이니까, 지지선은 이렇게 나왔었다고. 네. 그럼 여기서 음봉 떨어지고 막 내려갈 때 손절했어야 되는 거지. 이쪽이 손절인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이쪽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손절을 해버렸으니. 당황되지, 내 입장에서는. 상승 지속 패턴에서 손절을 때린 거지, 그냥. 그 봉차 들어봐도. 그래서, 이런 손절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바람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일단 멘붕이야, 지금. 지금 멘붕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매매를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성적인 매매를 위해서 지금 100주, 200주, 500주, 1000주, 뭐 만주, 뭐 이런 식으로 홀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22%라고 해도 내가 안 쫄리거든. 하나도 안 쫄리거든, 사실.
500주 내가 들고 있어. 마이너스 9%야. 하나도 안 쫄리거든. 마이너스 32%인데도 안 쫄려요? 안 쫄려. 왜? 왜 안 쫄려? 이 한전산업이 우량주니까. 얘는 무조건 정고점을 돌파한다니까. 물론 이제 10년 내로, 20년 내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적이 계속 꾸준히 지금처럼 계속 난다 그러면 절대 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얘는 쫄린다는 거지. 얘는 이제 쫄리지, 이제. 실적 때문에 쫄리는 거지.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아직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제 기준으로 뭐 8만 명? 아니요, 몇십만, 100만 명인가? 하루. 네, 하루. 하루에 100만 명? 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요. 100만 명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왜 8만 명이라고 얘기하지? 어제가 50만 명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51만 명이네. 오늘은 51만 명. 이건 어제 기준이겠지, 네, 아무래도. 그제 기준으로 80만 명 나왔었나 보다. 한 100만 명 나온 적도 있었어요. 미국인지, 미국 맞아. 인도도 이제 미국 제일 54만 많으니까. 명이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얘네들이 잡혔다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작살나고 있으니까 하루에 4천 명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거 관련된 종목이잖아, 현대바이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현대바이오는 작년에 뜰 때 얘가 뭐 실적으로 뜬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응? 그러면 이거 올린 사람들이 지금 이 주식을 다 팔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지. 이렇게 날렸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정리했을까? 정리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해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여기서는 1년에 3번을 해먹었네 이 양반이. 여기는 한 번 해먹고 여기도 한 번 해먹고 여기는 한 번 살짝 해먹고 여기는 좀 많이 해먹고 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무조건 해먹는다니까. 이 지금 1년 지났잖아. 작년 2월 달이니까 지금 이제 1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올해도 한 번 해먹어야지 이 사람이. 했을라나? 이걸 많이 먹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스텝 3에 있는 이 작전주 이행거지, 그지? 이 작전주 얘도 뭐 거의 만만치 않지, 페이지 수가, 그지? 100페이지가 얘도 넘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또 이렇게 리마인드 해가면서 이게 작전주 취급하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그지? 그래서 지금은 뭐 올해도 한 번 들썩여서 뭐 2배 날린다 그러면 2만 원은 4만 원, 요 정도 날리는 건 일도 아닐 테니까. 그러니 하는 거지, 그러니. 네, 총 1조야, 1조. 와, 대박이다, 씨. 그러니까. 매출 찍고 있는 거는, 뭐, 찍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 씨, 1조 가치가 있어? 당황스럽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저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게, 웃긴 거지. 뭘 정도는. 1조로 인정을 받고 아, 있다는 게, 현대바이오가, 몇 명이나 되길래, 결국에는 맨파워인데, 예, 근무하는 사람 수 한번 볼까? 사람 수도 되게 적었던 것 같아. 100명? 이걸 보면, 57명 있네, 57명. 57명이면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좀 신기한 기업이.
57명이면은 뭐 한 파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지? 삼성으로 치면. 김천에 있는 회사고, 이런 회사의 위치라든지, 회사의 위치가 좀 좋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으니까, 지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고. 뭐냐, 이거? 현대 IT 김천 공장? 왜 현대 IT가 나오냐? 여기가 있길래. 응? 현대 IT였는데. 그러니까. 바이오 사이언스 현대 IT가 옆에 현대 있는 바이오 사이언스?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바이오 사이언스고 이게 이게 현대 IT. IT고 딱 그래서 현대 계열사야? 이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현대자를 붙여놨지? 현대 IT는 현대 거예요? 모르겠어. 아닌 거 아니에요? 대주주를 보면 이게 현대가 아니었어요. 주주 CM팜이 12% 뭐냐? 회사가 CM 김현진이 40%를 들고 있구나. 누군데요? 개인 아, 그냥 CM팜이라는 회사의 음. 대주주인 거지, 그냥. 그러면은 이 CM팜은 되게 안정적인 회사인 거잖아요. 이 정도 들고 있으니까. 근데 어, 이 현대바이오는 지금 11%밖에 안 들고 있잖아요. 지분율이. 그러면 되게 불안한 거지, 사실. 20%도 안 되고 30% 정도 돼야 그나마 좀 안정권인데 일반 주주가 너무 많이 들고 있네. 그런 회사네. 그래서 사업의 개요를 보면 당황스럽네. 이게 줄고 있으니까. 전혀 지금 뭐 없어, 매출이. 뭐 코로나 관련돼서도 매출이 전혀 없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있어야 실업을 한다 뭐 그러니까 그쪽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해야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난 물론 이제 이 계약만 있어도 날아가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지. 그게 조금 이제 불안한 거지. 현대 바이오사이언스는 현대전자로부터 분사를 했다네. 2000년. 현대전자는 현대 계열사잖아. 계열사였지 않나? 현대전자 처음 들어봤는데 없네요 지금. 김천에 있다. IT 사업을 이제 뭐 현대하고 뭔가 연관관계가 있긴 하나 보네. 현대전자가 현대 거예요? 그랬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김대중 때인가? 그때 M&A를 막 해가지고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왔다가 현대전자가 있네. 상장 비상장인가 보네 지금. 중소기업 대표자는 한성철. 뿔뿔이 뭐 이렇게 뜯겨서 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현대기업 자, 아닌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